롯데 자이언츠는 2024 시즌에도 포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포수진의 부진만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포수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024 시즌 롯데 포수진의 선발 타율은 0.198에 그쳤다. 이는 리그 평균 타율 0.26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 리그 전반적으로 강타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시즌이었지만 롯데만은 예외였다. 문제는 타율뿐만이 아니었다. 타점은 리그에서 가장 적었고 OPS 역시 0.578로 낮았다. 리그 평균 선발 포수 OPS가 0.724라는 점을 고려할 때 롯데 포수진의 공격력은 팀 전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롯데로서는 주전 포수로 팀 중심을 잡아줘야 했던 유강남의 부진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유강남은 52경기에서 타율 0.191, 136타수 26안타, 5홈런, 20타점, OPS 0.599의 성적에 머물렀다. 여기에 6월 16일 LG 트윈스전 이후 부상까지 겹치며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유강남은 2015 시즌 LG에서 주전 포수로 자리 잡은 이후 처음으로 100경기 미만을 소화하며 금강불개 포수로서의 명성에 금이 갔다. 롯데는 2017 시즌 종료 후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로 FA 이적한 이후로 포수가 팀의 최대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 2023 시즌 준비 과정에서 유강남을 4년 총액 80억 원에 영입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3 시즌 유강남은 롯데에서 121경기 타율 0.261, 352타수 92안타, 10홈런, 55타점, OPS 0.726을 기록했다. 그의 몸값과 팀 내 비중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이었다. 2024 시즌 유강남의 성적은 더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롯데의 외부 FA 영입 실패 사례로 추가된 모양새였다. 하지만 2025 시즌 도약을 위해서는 유강남의 회복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2024 시즌 종료 후 롯데는 스토브리그에서 2022 시즌 신인왕 우한 정철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불펜을 보강했다. 또한 내부 FA였던 마무리 김원중과 세선맨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야수진에서는 롯데의 올해 히트 상품인 윤동의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으로 이어지는 윤나고왕 라인과 함께 트레이드 성공작 손호영까지 더해지며 체질 개선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포수 포지션에서 유강남이 부활한다면 롯데의 야수진 구성은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강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롯데의 2025 시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유강남을 보조할 젊은 포수들의 성장이 절실하다. 올해 롯데 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1999년생 정보근은 89경기 타율 0.226, 133타수 30안타, 2홈런 7타점을 기록했다. 정보근은 수비력 면에서 2019년 신인 시절부터 코칭 스태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55경기 타율 0.333, 81타수 27안타, 1홈런 13타점으로 타격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정보근은 지난해 가을 마무리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수술 및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2024 시즌 주춤한 모습은 이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2025 시즌에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1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유망주 손성빈 역시 2024 시즌 성적은 86경기 타율 0.197, 152타수 30안타, 6홈런 21타점 OPS 0.653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손성빈도 부상 여파로 지난 9월 15일 경기를 끝으로 수술대에 오르며 2024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다. 내년 1월 중순 시작되는 대만 스프링 캠프 전까지 정상적인 몸 상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롯데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가을 야구에 나서지 못했던 1차 암흑기 이후 또 한 번의 오랜 고통의 시간이다. 롯데가 이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포수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강남의 부활과 정복은
손성빈의 성장이 조화를 이뤄야 사직에서 가을 야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호는 23세의 공격력이 꽃을 피웠다. 거인 군단 1차 지명자 손성빈도 2025 시즌에 같은 길을 밟을 수 있을까? 롯데 자이언츠 1차 지명 포수 손성빈은 내년 시즌 제2의 강민호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0년대를 빛낸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 강민호는 2004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 전체 17순위로 롯데에 입단했다. 초기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2005 시즌 0.243, 과 2006 시즌 0. 251 연속으로 2할 중반대 타율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7 시즌엔 타율을 0.271까지 끌어올리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강민호가 기량을 완전히 꽃피운 것은 입단 4년 차인 2008 시즌이었다. 그는 제리 로이스터 감독 체제 아래에서 정상급 공격형 포수로 성장했다. 2008 시즌에 122경기에서 타율 0.292, 19홈런, 82타점, 오페스 0.850을 기록하며 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당시 강민호의 나이는 만 23세였다. 이후 강민호는 2017 시즌까지 롯데의 주전 포수로 활약했다. 특히 2015 시즌엔 123경기에서 타율 0.311, 35홈런, 86타점, 오페스 1.060을 기록하며 KBO 역사상 최초로 3할 타율과 30홈런을 달성한 포수가 되었다. 2017 시즌에도 130경기에서 타율 0.285, 22홈런, 68타점, 오페스 0.843을 기록하며 팀의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2017년 겨울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하며 롯데와 결별했다. 이후 롯데는 지시환, 김준태, 안중열 등 여러 포수를 기용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22년 11월 유강남을 4년 80억 원에 영입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유강남은 2024 시즌 타율 0.191로 부진을 겪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5 시즌 롯데의 안방을 책임져야 할 선수는 여전히 베테랑 유강남이다. 그러나 유강남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백업 포수 손성빈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 손성빈은 2020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했다. 2024 시즌엔 유강남의 백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강남의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면서 갑작스럽게 주전 포수 자리를 맡았다. 그는 86경기에서 타율 0.197, 6홈런, 21타점, OPS 0.653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수비 이닝, 445 3분의 2 이닝을 소화했지만 공격력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시즌 막바지 손목 힘줄 부상을 겪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25 시즌이면 손성빈은 입단 4년 차를 맞이하며 나이 또한 강민호가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23세가 된다. 만약 손성빈이 강민호와 같은 성장을 이룬다면 롯데는 7년간 이어진 포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손성빈이 2025 시즌에 강민호의 후계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부 영입 난항 롯데, 고액 연봉자 반등이 관건. 2024년 롯데 자이언츠의 연봉 상위 40명, 총액은 111억 5,018만 원으로 경쟁 균형세, 셀러리캡 114억 2,638만 원, 상한과 2억 7,620만 원 차이였다. 롯데에는 고액 연봉자가 다수 포진해 있다. 프랜차이즈 스타 이대호가 2022년 10월 은퇴한 이후 스토브리그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됐다. 에이스 박세용과는 5년 90억 원의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외부 FA로 유강남 4년 80억 원, 노진혁 4년 50억 원, 한현희 1년 40억 원을 잇따라 영입했다. 지난해에는 팀리더 전준우를 4년 47억 원에 잡아두기도 했다. 2025년 경쟁 균형세 기준은 20% 인상된 137억 1165만 원이다. 기존 기준 114억 2638만 원을 유지하려던 계획은 지난 8월 KBO 이사회에서 물가 상승 등 변수를 반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변경되었다. 롯데는 여전히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지난달에는 내부 FA 김원중과 4년 54억 원, 구승민과 2년 21억 원에 계약했다. 현재 FA 혹은 베파 단연 계약을 맺은 선수는 총 9명이다.